두 발로 걸으면서 허리를 세우게 되겠죠. 허리를 세우고 팔과 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글자 사람인 글자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인 변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밭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밭전, 밑에 부분은 흙토입니다. 그친 흙을 밭으로 일구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그친 흙을 밭으로 일구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단어 2장이 되겠습니다. 중요할 중 글자인데요. 파자 해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은 마을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일천천입니다. 마을에 1,000명의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할 중입니다. 중요한 건 또 무겁죠. 무거울 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거듭해서 합니다. 거듭 중이 되겠습니다. 두 발로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사람인 글자입니다. 노란색 사람인은 글자의 밑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밑사람인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은 밑사람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인입니다. 밑사람인 있죠. 사람인데요. 1등한 사람입니다. 우뚝하죠. 우뚝할 올 글자입니다. 우뚝할 올 글자 보이죠? 1등한 사람인데요. 1등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1등 뽑았습니다. 어뜸을 뽑았네요. 어뜸원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어뜸원 글자입니다. 위에는 집면입니다. 집면. 어뜸인 사람 집에 가야 완전하게 100%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완전할 완입니다. 단어 완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언덕부죠. 언덕에 완전할 완, 완전한 땅이죠. 완전한 땅. 명당 자리입니다. 언덕의 완전한 땅에 사원을 짓습니다. 사원원, 집원인데요. 단어 보시면 절사죠. 사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마디촌 글자입니다. 이 마디촌은 손을 나타냅니다. 규칙적인 손, 법도가 있는 손입니다. 어뜸인 사람이 손으로 법도에 맞게 덮어쓰는 갓입니다. 갓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관이 되겠습니다. 자, 양쪽에 있는 부분 사람인입니다.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당이 되겠습니다. 무당무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당입니다. 무당무입니다. 밑에 부분 무당무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입구가 3개 있습니다. 말하다, 조잘거리다, 소리내다 이런 뜻인데요. 령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비우입니다. 무 3명이 입으로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신령스러운 모습입니다. 신령할 령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사람인입니다. 위에 부분은 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땀 흘리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뭐로 써이입니다. 써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땀 흘리면서 도구를 씁니다. 뭐뭐로 써이입니다. 오른쪽 부분 뭐뭐로 써이입니다.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땀 흘리면서 도구를 쓰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비슷한 걸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비슷할 사, 유사할 사입니다. 단어 유사품입니다. 성의 모양입니다. 성의 모양. 그래서 여기는 통로죠. 통로 입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모습을 보고 만든 성경입니다. 성경. 여기는 캐슬이죠. 캐슬형으로 캐슬 성경. 사람인데요. 들어갈 때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간다. 자, 사람인데 머리 부분을 수그리고 들어간다. 들어가다 입, 들어가다
입, 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더니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내, 내부 있죠. 안, 내부. 밖에는 외부죠. 그래서 안내. 글자의 이 바깥 부분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한일, 그리고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입구는 통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하나의 입구, 통로를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가틀동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틀동, 왼쪽에 물수입니다. 물수, 가틀동, 물을 같이 먹는 마을입니다. 마을동입니다. 글자 공동화입니다. 빌공, 마을동이죠. 마을이 비어가는 현상, 공동화입니다. 이 글자는 또 밝을 통으로도 쓰입니다. 글자 통찰, 그리고 통촉으로 쓰일 때는 밝을 통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틀동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여기서는 골드, 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금이 되겠습니다. 금과 같은 색의 구리입니다. 구리동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구리죠. 단어 보시면 금은동이 되겠습니다. 팔을 양쪽으로 펼치고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큰대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 또는 큰 사람 또는 크다의 의미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사용됩니다. 자, 이 부분 사람인이죠. 사람인.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사람이 껴 있죠. 낄협입니다. 끼다, 협.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끼다 협이고요. 왼쪽에는 개견인데요. 왼쪽에 쓸 때 변이라고 합니다. 개견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사람이 끼어 있죠. 거기에 개까지 옆에 있으니까 비좁죠. 비좁다 협입니다. 단어 협소입니다. 협소하다, 비좁다는 의미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 낄협이죠.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 사이에 끼어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의기로운 사람입니다. 의기로울 협입니다. 단어 협객이 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끼어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의기롭습니다. 의기로울 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낄협입니다. 왼쪽에 산산입니다. 산 사이에 끼어있는 부분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협입니다. 산 사이에 끼어있는 부분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협입니다. 골짜기로 흐르는 계곡이죠. 흐르는 계곡, 협곡이 되겠습니다. 풀초입니다.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풀초입니다. 이 풀이 하나만 있어도 풀초입니다. 여기 풀초입니다. 그리고 풀이 하나 더 있죠. 풀밭이네요. 이게 풀회 글자입니다. 밑에 부분 풀회입니다. 풀밭 위에 큰 사람이 달리고 있네요. 달릴 분입니다. 풀밭에 큰 사람이 달리고 있다. 단어 분주가 되겠습니다. 이 달릴 줄자죠. 풀밭 위로 큰 사람이 달리고 있네요. 분주합니다. 분주입니다. 아랫부분은 사람을 나타내는 대이고요. 위에 부분은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머리가 커서 기울어져 있죠.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릴 요 글자입니다. 오른쪽에 어릴 요입니다. 왼쪽에는 여자녀죠. 어린 여자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요입니다. 단어 요염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어릴 요이고요. 위에는 대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나무 소리와 같은 그런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웃음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나무 소리와 같은 웃음소리를 낸다. 웃음소입니다. 오른쪽에 어릴 요입니다. 왼쪽에 물수변인데요. 이 물수는 어린아이들의 물광 피부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물광 피부를 가지고 있죠.
아주 피부가 비옥합니다. 비옥할 옥입니다. 단어 비옥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어릴료입니다. 밑에 입구죠. 어린아이들은 입에 무언가를 자꾸 넣습니다. 그래서 입에 넣을 탄입니다. 입에 넣어서 삼키죠. 삼킬 탄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입에 자꾸 무엇인가를 넣습니다. 입에 넣을 탄, 삼키죠. 삼킬 탄입니다. 사자성어 감탄고토입니다. 큰데 글자와 비교해서 이쪽 부분이 다르죠. 사진에 보는 이 부분입니다. 발이죠. 이 부분이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절름발이 왕입니다. 저 밑에 부분은 절름발이 왕입니다. 장애인을 나타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하늘입니다. 절름발이에게 하늘은 없다. 없설무입니다. 절름발이에겐 하늘이 없어. 없설무입니다. 이 부분 절름발이 왕이죠. 그렇지만 절름발이 왕이 땀을 흘리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더욱입니다. 절름발이 왕이 땀을 흘리면서 더욱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더욱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더욱죠. 절름발이 왕이 땀을 흘리면서 더욱 노력하면서 왼쪽에 서울경이죠. 서울까지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치, 성취하다 치입니다. 단어 성취가 되겠습니다. 절름발이 왕이 땀 흘리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울까지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치, 성취하다 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나아가다 치 글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 발족입니다. 발이 나아가니까 차는 거죠. 차다 축입니다. 단어 축구가 되겠습니다. 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해일입니다. 자, 불똥주인데요. 불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불똥주인데 불이나 불빛을 의미합니다. 밑에 해일 있죠. 해일 위에 불똥주가 있습니다. 해의 빛입니다. 그래서 해가 빛나는 거죠. 빛날 백이고요. 빛의 색깔을 모으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흰백이 됩니다. 또 이 백자는 흰이로 말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의 의미 말하다 백이기도 합니다. 주인백 고백할 때 이 백자는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백입니다. 위에 부분 백인데요. 여기서는 빛날 백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밑에 수건근인데요. 이 수건근은 천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빛나는 그 천은 비단입니다. 비단백이 되겠습니다. 단어 패백입니다. 오른쪽에 비단백입니다. 왼쪽에 금입니다. 여기서 이 금은 골드의 의미입니다. 골드, 빛나는 금입니다. 금과 바꾸는 비단입니다. 비단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비단백입니다. 왼쪽에 질사입니다. 비단실을 뽑아내는 목화송이 솜입니다. 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보시면 솜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실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듯이 목화송에서 솜을 뽑을 때 이 실로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어질 면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면면하다 이러면 이어지고 이어진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백인데요. 여기서는 빛날 백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빛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두머리 백입니다. 맛 첫째 백입니다. 빛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두머리 백, 맛 백입니다. 위에 부분 백인데요. 빛날 백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밑에는 왕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서 빛나게 하는 분이 황제입니다. 황제 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수건건, 위에 덮을며 그리고 쓰다 립의 변형입니다. 여기 수건건은 붉은 천입니다. 붉은 천을 덮은 그 위에 계신 분은
황제입니다. 황제, 제입니다. 단어 황제입니다. 자, 이 부분 황제 황이죠. 황제 위에 있는 부분이 안석계인데요. 지금의 의자 같은 겁니다. 앞에는 세주가 있고 그 다음에 안석계가 있고 그 세 위에 이 방석을 하나 깔아야 됩니다. 그 방석을 하나 깔고 이 황제가 앉는 그런 새는요 바로 봉황이 되겠습니다. 봉황봉, 봉황항이 되겠습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새가 되겠습니다. 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해일입니다. 자, 이 글자의 윗부분 해일입니다. 위에 부분 싸다 포죠. 포장하다 포입니다. 가운데 사람인이고 밑에 니은자 모양은 함정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니은자 모양의 함정에 쌓여 있습니다. 위에는 해가 비치고 있고요. 자,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찌 갈 글자입니다. 오른쪽에 함정에 갇힌 사람입니다. 어찌 갈입니다. 왼쪽에 물수입니다. 함정에 쌓인 사람이 물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를 가립니다. 함정에 쌓인 사람이 물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를 가립니다. 단어에는 갈증이 있겠습니다. 밑에 부분 어찌 가립니다. 위에는 풀초입니다. 니은자 함정에 쌓여있는 사람이 목말라서 먹는 풀입니다. 칡입니다. 칡가리입니다. 오른쪽에 함정에 쌓여있는 사람 가리고요.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함정에 쌓여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보스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다 알이 되겠습니다. 최고대장을 만난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견이 아니고 현이 되겠습니다. 알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함정에 빠진 사람 가리고요. 왼쪽에 손수입니다. 함정에 쌓여있는 사람이 손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들 개입니다. 단어 개양이 되겠습니다. 자, 불똥주인데요. 불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불똥주인데 불이나 불빛을 의미합니다. 밑에 해일 있죠. 해일 위에 불똥주가 있습니다. 해의 빛입니다. 그래서 해가 빛나는 거죠. 빛날 백이고요. 빛의 색깔을 모으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흰백이 됩니다. 또 이 백자는 흰이로 말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의 의미 말하다 백이기도 합니다. 주인백 고백할 때 이 백자는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백입니다. 흰백자죠. 흰 줄로 이렇게 묶는 단위가 백이어서 100백입니다. 100백. 왼쪽에 해일, 오른쪽엔 달월입니다. 해와 달이 밝죠. 밝을 명입니다. 해와 달이 밝습니다. 밝을 명입니다. 위에 부분 해와 달, 밑에는 그릇 명이 되겠습니다. 해와 달 아래에 그릇을 두고요. 맹세합니다. 맹세할 맹이 되겠습니다. 이 해와 달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존재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존재에 우리가 그릇에 물이나 피를 담아서 영원할 거라고 맹세합니다. 맹세할 맹입니다. 해와 달 아래에 그릇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할 맹입니다. 위에 부분 해일이죠. 여기 해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밑에 말하다 war입니다. 새해가 뜨면서 말합니다. 길이 빛나라고 이야기하죠. 길이 빛날 창입니다. 단어 번창이 되겠습니다. 밑에 창성이 되겠습니다. 떠오르는 새해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합쳐서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를 창이 되겠습니다. 입을 합치다 해서 합창이 되겠습니다. 단어 합창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해일입니다. 해일이 3개가 있죠. 해 3개만큼 빛나는 수정입니다. 수정정입니다. 단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해 3개만큼 빛나는 보석입니다. 수정입니다. 수정정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나다 생 위에 해일입니다. 해에서 생겨나는 것이 별입니다. 별성입니다. 단어 항성입니다.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밑에 행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주의로 도는 별이죠. 가운데 부분 해1이고 위아래 부분은 풀로 해석하겠습니다. 풀 사이에 해가 뜨고 아직 달이 있는 아침입니다. 아침조입니다. 사진에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아직까지 지지 않은 아침이 되겠습니다. 풀과 풀 사이에 해가 뜨고 달이 아직 있는 아침입니다. 아침조입니다. 달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저녁입니다. 저녁석입니다. 아침조, 저녁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닷물이 밀려갔다 밀려오는 것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밀물, 썰물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침조죠. 이 부분은 집엄입니다. 아침에 가는 집은 조상의 신의를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사당묘입니다. 자, 이 글자를 보시면 아침조죠. 아침조에서 풀 위에 해가 떠오르는 부분만 빼어내서 만들었습니다. 풀 위로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되겠습니다. 풀 위로 해가 떠오르는 새벽조입니다. 아침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일을조입니다. 아침보다 이른 새벽입니다. 새벽조, 일을조입니다. 단어 조태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새벽조죠. 위에 부분 전복입니다. 새벽에 보는 점은 탁월한 점입니다. 그래서 높을 탁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보는 점은 높고 탁월합니다. 높을 탁입니다. 단어 탁월이 되겠습니다. 밑에 탁견이 되겠습니다.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댁의 글자입니다. 새을입니다. 위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새 모양으로 엎드려서 빌고 있습니다. 빌다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 빌다걸입니다. 왼쪽에 풀밭 사이로 해가 솟고 있죠. 자, 아침인데요. 아침에 사람이 새 모양으로 엎드려서 빌고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근입니다. 하늘은 마르죠. 건조합니다. 그래서 마를근이 되겠습니다. 풀 사이로 해가 솟아오를 때 사람이 새 모양으로 엎드려서 빌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늘에 빌고 있습니다. 하늘근입니다. 하늘은 마르죠. 건조합니다. 마를근입니다. 그래서 근곤 이렇게 하면 하늘과 땅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다 이러면 마를근의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위에 부분 해1이고 밑에 한일은 수평선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때는 아침입니다. 아침단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때는 아침입니다. 아침단입니다. 자, 이 글자는 위에 부분, 이 부분은 싸다 포, 포장하다 포입니다. 뭔가 쌓여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칼도입니다. 칼로 쌓여 있는 것을 찌르니까 쏟아져서 없어졌습니다. 없을 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물입니다. 이 물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어떤 쏟아지는 모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없을 물, 하지 마라 물, 이것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쏟아지는 모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부분 물이죠.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밑에 마음심입니다. 뭔가 쏟아졌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쏟아졌네요. 갑자기 홀입니다. 단어 홀련이 되겠습니다. 홀련,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위에 부분 아침단입니다. 밑에는 쏟아지는 모양 물입니다. 아침에 쏟아지죠. 햇빛이 쏟아집니다. 변량이 되겠습니다. 햇빛을 나타내는 변량입니다. 오른쪽에 햇볕, 볕양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언덕부가 되겠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언덕은 양지입니다. 양지, 양입니다. 오른쪽에 변양이고요.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나무 중에 아침 햇볕에 빛나는 나무는 버들나무입니다. 버들양입니다. 오른쪽에
변양입니다. 아침에 쏟아지는 햇볕에 왼쪽 손수입니다. 아침에 쏟아지는 햇볕에 손이 올라갑니다. 오를 양입니다. 오른쪽에 변양입니다. 왼쪽에 흙토죠. 햇볕이 쏟아지는 토지 마당입니다. 마당장입니다. 단어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변양입니다. 왼쪽에 몸을 나타내는 육달을입니다. 아침 햇볕에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창자, 창자장입니다. 사자성어 구곡양장이 있습니다. 9군데요. 여기는 많다의 의미입니다. 곡은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많이 구부러져 있는 양의 창자와 같이 구불구불한 길을 구곡양장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변양, 왼쪽에는 펼신입니다. 이 펼신은 번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여기서 그냥 펼쳐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화창하죠. 화창할 창입니다. 단어 화창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의 오른쪽 변양입니다. 왼쪽에 물수인데요. 바닷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침 햇볕에 바닷물이 끓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끓일 탕입니다. 단어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아침 햇볕에 바닷물이 끓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끓일 탕입니다. 단어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변양입니다. 자, 왼쪽에는 사람인 글자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은 화살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맞아서 아침에 쏟아진 햇볕처럼 피가 쏟아지고 있네요. 자,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할 상입니다. 단어 상처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 해일이고 밑에 한일은 수평선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때는 아침입니다. 아침단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때는 아침입니다. 아침단입니다. 오른쪽에 아침단입니다.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단지 맨몸이었다. 가진 것 없는 맨몸이었다. 단지단이 되겠습니다. 단어 단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아침단입니다. 아래에는 마을리입니다. 아침에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을 헤아립니다. 헤아릴 양입니다. 단어 영양입니다. 단어 청량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쌀미, 오른쪽에는 헤아릴 양입니다. 쌀을 헤아려 놓은 양식이 되겠습니다. 양식,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양식이라면 1년을 헤아려서 이 쌀의 양을 정해 놓은 거죠. 자, 이 부분은 아침단입니다. 왼쪽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척입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척입니다. 밑에는 마디촌인데요.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움직여라. 아침부터 움직여야 손에 얻는다. 그래서 얻을 덕이 되겠습니다. 단어 소득이 되겠습니다. 얻을 덕이죠. 아침부터 손에 얻으려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움직이려고 했는데 돌이 나타났네요. 돌석이 있습니다. 이 돌이 막고 있는 겁니다. 막다에게 되겠습니다. 자, 단어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글자가 3개가 어울려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위에 부분 머리두입니다. 가운데 돌다 회, 되돌리다 회입니다. 밑에는 아침단입니다. 머리를 근본으로 되돌리는 아침의 기도입니다. 머리를 되돌리는, 근본으로 되돌리는 아침의 기도,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단 글자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근본으로 되돌리는 아침의 기도, 믿음입니다. 믿음단입니다. 오른쪽에 믿음단입니다. 왼쪽에 흙토입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그 토지, 땅 위에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제단단입니다. 믿음의 그 토지 위에 쌓은 제단이 되겠습니다. 제단단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만이산 제단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믿음단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나무목입니다. 나무목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모든 생명, 세 번째 모든 사물에 담긴 이치, 진리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물에 담긴 이치, 진리로 해석하겠습니다. 간단히 진리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리와 믿음으로 다스린 임금님입니다. 당군단입니다. 또 박달나무 단으로도 쓰입니다. 단어 당군입니다. 밑에 부분은 아침단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뻗치고 있습니다. 뻗칠경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부분 뻗칠경입니다. 위에 부분 진면인데요. 여기서 진면은 세계일가, 이 세계로 보겠습니다. 세계라는 한 집을 보고요. 세계라는 한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합니다. 널리 베푸는 겁니다. 널리 베풀선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계라는 집에 말을 합니다. 선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뻗치고 있죠. 뻗칠경입니다. 왼쪽에 마음심이죠. 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뻗치고 있는데요. 그 마음, 해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항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뻗칠경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 나무묵인데요. 첫 번째로 진리로 해석하면 진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을 환하게 하다. 그래서 환할 환이고요. 그런 나라가 황국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를 만드신 분이 환인이죠. 그래서 진리로 환하게 만든 나라 황국, 황국의 지도자 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을 모든 생명으로 해석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가 뻗쳐서 그 생명이 구세다. 그래서 구셀환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소선 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산입니다. 오른쪽 부분 산입니다.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산이 신선이 되었습니다. 신선선입니다. 단어 신선입니다.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풀초입니다. 풀초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죠. 자, 이 글자도 풀초입니다. 자, 밑에 부분 산입니다. 산 위에는 풀초입니다. 산 위로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출입니다. 산 위로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출입니다. 오른쪽에 나올 출입니다. 왼쪽에 손수입니다. 산 위에 풀이 나오는데요. 풀이 나오는데 손으로 잡아당겨서 빨리 키우려다가 죽였습니다. 못났다 조립니다. 관련된 사자성어가 발묘조장입니다. 뽑을 발 쌍묘입니다. 돌조 길장입니다. 싹을 뽑아서 길게 자라게 하려고 했는데 다 죽죠. 어리석음, 못남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발묘조장을 한 글자로 나타내면 못났다 졸이 되겠습니다. 단어 졸작이 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내려오는 물을 냇물이라고 하죠. 냇물을 또 줄여서 내라고 합니다. 내천입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 내천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내천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지혜로운 분이 내려오는 물처럼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죠. 우리 삶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칠 훈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입니다. 단어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의 이 부분 내천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물 사이에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있는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고울이 생겼습니다. 고울주입니다. 내천의 사이사이에 고울이 생겼습니다. 고울주입니다.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할 때 이 주자를 씁니다. 오른쪽에 고울주입니다. 왼쪽에 물수입니다. 고울 옆에 물이 있습니다. 물가주입니다. 단어 구주가 되겠습니다.
내천에 변형된 글자인데요. 글자 윗부분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천 머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내천이 되겠습니다. 왼쪽 가다 착이 되겠습니다. 움직임을 나타내죠. 뇌물처럼 갑니다. 순행할 순인데요. 이 순행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행 행자 순행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하다 행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순행은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이 행동하다 행자가 붙으면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가운데 부분 내천입니다. 밑에는 만들공입니다. 하나의 냇물이 만드는 물줄기입니다. 물줄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냇물이 만드는 물줄기입니다. 물줄기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물줄기경입니다. 왼쪽에 차죠. 차가 물줄기에 떠가고 있습니다.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가벼울 경입니다. 단어 보시면 경차입니다. 오른쪽에 물줄기경입니다. 왼쪽에 실사입니다. 여기 실사의 의미는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줄기의 이어짐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그게 세로죠. 세로의 의미가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죠. 그래서 지난다의 의미. 그리고 옛날 글은 위에서 아래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경, 지날경, 글경입니다. 경도 이러면 세로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경로 이러면 지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있죠. 글로 쓰여져 있는 책, 경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물줄기경, 왼쪽에 척이 되겠습니다.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물줄기와 같이 움직임,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내천머리의 변형인데요. 대홍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밑에는 날일입니다. 대홍수가 있던 날, 옛날입니다. 옛날석입니다. 대홍수가 있던 날 옛날입니다. 옛날석입니다. 단어 석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옛날석입니다. 오른쪽에 마음심입니다. 대홍수가 났을 때의 마음은 모든 걸 아끼게 되죠. 아낄 석입니다. 또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애석할 석입니다. 단어 애석입니다. 오른쪽 부분 옛날석,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들이 옛날 것을 빌려와서 사용합니다. 빌릴 차입니다. 단어 차용이 되겠습니다. 빌려와서 사용한다. 차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옛날석, 왼쪽에 금입니다. 옛날에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금속을 섞었습니다. 섞일 착입니다. 그런데 금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긋났죠. 여러 가지 다른 금속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긋났습니다. 어긋날 착입니다. 단어 착오가 되겠습니다. 밑에 착각입니다. 오른쪽에 옛날석, 왼쪽에 손수입니다. 손으로 옛날부터 있던 곳에 둡니다. 두다, 조입니다. 손으로 옛날부터 있던 곳에 둡니다. 두다, 조. 단어 조치가 되겠습니다. 물이 내려오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물수입니다. 자, 글자의 밑에 부분 물수입니다. 글자 위의 부분은 흰백인데요. 여기서는 맑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맑은 흰 물이 샘솟는 샘입니다. 샘천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샘천입니다. 왼쪽에 실사입니다. 샘물이 실처럼 이어져서 흐릅니다. 줄을 그으며 갑니다. 줄선이 되겠습니다. 단어 곡선입니다. 구불곡이죠. 굽어진 선, 곡선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쪽에 있는 부분 샘천인데요. 이 샘천의 밑에 부분 물수가 작을 소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부분은 샘천의 변형입니다.
바깥의 부분 언덕음이 되겠습니다. 언덕에 샘솟는 물, 샘물이 강, 호수, 연못의 물에 근원이 됩니다. 근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언덕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언덕원, 근원원이 되겠습니다. 단어 원칙입니다. 자, 이 글자도 근원원 글자인데요. 샘천의 변형, 이 자글소가 물수의 변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글자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물수변을 넣어서 자글소가 아니고 물수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근원원 두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근원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근원원, 오른쪽에 머리혈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끊임없이 솟는 샘물처럼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할 원이 되겠습니다. 단어 소원입니다. 물이 내려오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물수입니다. 길다영 글자인데요. 물수의 위에 부분을 위에 부분 이렇게 길게 연상하면서 외우시면 되겠네요. 길다영입니다. 오른쪽에 길다영, 왼쪽에 물수입니다. 물에 길게 있게 하는 것은 수영입니다. 수영영이 되겠습니다. 단어 수영입니다. 오른쪽에 길다영,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말을 길게 엎습니다. 엎을영이 되겠습니다. 말을 길게 하는 것, 엎을영이 되겠습니다. 단어 영탐법입니다. 말을 길게 단식하면서 표현하는 법, 영탐법입니다. 얼음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얼음빙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쓰이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 오다치입니다. 밑에 부분 얼음빙입니다. 얼음 위를 걷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동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얼음빙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집엄입니다. 우리 영혼의 집, 몸이죠. 몸이 얼면 병이 됩니다. 병역입니다. 글자의 밑에 부분 오른손을 나타내는 또우입니다. 오른손 또 쓰죠. 또우입니다. 글자에서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위의 부분은 방망이 또는 창, 활, 화살, 부채 등 여러가지 사람이 손에 잡는 도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몽둥이 수 또는 창수라고도 합니다. 안에 몽둥이 수, 창수인데요. 이 부분의 연병역에서는 부채를 나타냅니다. 누구의 부채냐면 이 그림에 있는 시탈라 여신, 천연두 전염병을 퍼뜨리는 시탈라 여신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이 병력은 시탈라 여신이 들고 있는 항아리의 천화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꽃이죠. 천연두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 시탈라 여신이 부채로 천연두 바이러스를 날리면은 천연두 전염병이 퍼뜨려지는 거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자가 연병역 글자입니다. 시탈라 여신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부채로 이 천연두 바이러스로 병을 일으킵니다. 그 바로 전염병이죠. 연병역입니다. 이 시탈라 여신은 또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마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마신인데요. 글자를 보시면 여자 한여자에 말마자가 있습니다. 말을 탄 여신입니다. 글자의 안쪽에 화살시고요. 바깥 부분은 병력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퍼지는 병입니다. 질병, 질이 되겠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퍼지는 병, 질병, 질입니다. 자, 단어 역질입니다. 역질은 천연두 전염병을 말합니다. 단어 질환, 질병이 있습니다. 안쪽에 글자 보다간입니다. 밖에는 병력입니다. 병이 나은 후에 보게 되는 흉터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터 흔적 흔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쪽에 발을 정 글자입니다. 밖에
병력입니다. 병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정세를 파악합니다. 정세정이 되겠습니다. 단어 정세가 되겠습니다. 병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정세를 파악합니다. 정세정, 단어 정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 사람 되고요. 양쪽에 불똥주입니다. 밑에는 해일, 그 다음에 작을 소입니다. 큰 사람이 양쪽에 든 불인데요. 해를 쪼갠 작은 불입니다. 그게 햇불이 되겠습니다. 햇불요인데요. 햇불은 이 사진에 있는 손에 든 것을 회라고 하고요. 거기에 불을 붙였을 때 횃불이라고 하죠. 큰 사람이 양쪽에 들고 있는 불인데요. 해를 쪼갠 작은 것은 바로 횃불입니다. 횃불료입니다. 오른쪽에 횃불료이고요. 왼쪽에 불화입니다. 횃불료를 한 번 더 불화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횃불료 두 번째 글자가 되겠고, 또 태운다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울료입니다. 글자의 안쪽에 횃불료입니다. 바깥 부분은 병력입니다. 병에 횃불, 횃불은 밝고 뜨거운 거죠. 밝고 뜨거운 횃불이 병 안에 들어오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병 고칠료입니다. 단어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횃불료,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 중에서 길을 밝히는 횃불 같은 사람을 동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료료가 되겠습니다. 단어 동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길을 밝히는 횃불 같은 사람을 동료로 삼습니다. 동료료, 단어 동료가 되겠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널찍한 네모난 곳, 계곡이네요. 계곡, 골짜기, 곡입니다. 오른쪽에 계곡,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계곡에 사람이 모여 살면서 풍속이 만들어졌습니다. 풍속속입니다. 오른쪽에 계곡, 왼쪽에 물수입니다. 계곡의 물로 모욕을 합니다. 모욕욕이 되겠습니다. 단어 목욕입니다. 왼쪽에 계곡이고요. 오른쪽에는 하품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곡에 하품하면서 즐기는 여유로운 삶을 바랍니다. 바랄 욕이 되겠습니다. 단어 욕구가 되겠습니다. 계곡에 하품하면서 즐기는 여유로운 삶을 바랍니다. 바랄 욕이 되겠습니다. 단어 욕구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바랄 욕이죠. 밑에는 마음심입니다. 바라는 마음이죠. 욕심이 되겠습니다. 욕심욕입니다. 단어 욕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에 계곡곡입니다. 왼쪽에 옷의입니다. 옷이 계곡의 물처럼 흘러 넘칩니다. 부유하네요. 부유할 유입니다. 단어 부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용서할 용입니다. 위에는 진면입니다. 밑에는 계곡곡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집안일이니까 계곡에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게 해라. 용서하는 거죠. 용서할 용이 되겠습니다. 단어 용서입니다. 두 번째, 이 글자는 얼굴 모양용으로 사용됩니다. 사진에 있는 얼굴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모양이 비슷해지죠. 얼굴 모양 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단어 용모입니다. 그리고 단어 미용실입니다. 이 용이 얼굴 모양 용이죠. 세 번째, 이 글자는 그릇 용기로 쓰입니다. 그릇 용, 용기입니다. 이 글자의 용기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릇 용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그릇 용기, 용기용이고요. 왼쪽에 물수입니다. 그릇 용기에 물건을 넣고 물로 녹입니다. 녹이다 용이 되겠습니다. 단어 용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 그릇 용기, 그릇 용기용입니다. 왼쪽엔 불화입니다. 그릇 용기에 물건을 넣고 불로 녹입니다. 녹이다 용입니다. 오른쪽에 그릇 용기용입니다. 왼쪽에 쇠금입니다. 그릇 용기에 쇠를 넣어서 녹입니다. 녹이다 용입니다. 단어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용광로죠. 나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나무목입니다. 밑에 부분 나무의 뿌리죠. 뿌리가 3개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요. 위에 솟아난 싹입니다. 뿌리가 셋, 땅이 있고 위에 싹이 솟아 있습니다. 나무목입니다. 나무목의 옛날 글자 각골문과 근문을 보면 지금의 나무목 글자와 조금 다르죠. 나무의 대칭적인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이 세 갈래가 갈라져 있는데요. 나무의 밑에 뿌리 모양이죠. 위에는 줄기와 가지를 나타낸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갈래로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모양을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이런 대칭적 구조와 프랙탈 구조로서 이 생명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목이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모든 생명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나타내는 목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모든 생명에 담긴 이치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 진리목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자에서는 이 나무목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모든 생명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모든 생명에 담긴 이치, 진리로 3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나무목에서 위에 싹이죠. 위에 싹이 없습니다. 나무목에서 위에 싹이 없죠. 그럼 나무 아닙니다. 아닐 불입니다. 단어 불가능입니다. 또 이 글자는 아닐 부로도 발음됩니다. 디귿이나 지읒 뒤에 오면은 부로 소리 납니다. 디귿이 오면은 앞에 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 지읒이 왔죠. 그래서 부정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안일풀입니다. 밑에 입구입니다. 아니라고 입으로 말합니다. 안일부입니다. 단어 부인이죠. 인정할 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단어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또 막힐 비로도 쓰이는데요. 주역의 천지빗개에서 왔습니다. 막힐 비, 단어 비운입니다. 비운의 사나이, 운이 막힌 사나이 이런 뜻이죠. 위 글자의 윗부분 안일불입니다. 밑에 발을정입니다. 발을정은 바른 자세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바른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몸이 삐뚤입니다. 그래서 삐뚤다 왜가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면 몸이 삐뚤다 왜, 단어 왜곡이 되겠습니다. 나무목에서 밑에 3개 뿌리죠. 그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뿌리본입니다. 단어 근본입니다. 나무목이 있죠. 나무목 위에 줄기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끝말이 되겠습니다. 단어 본말입니다. 밑에 나무목이고 위에 밭전 모양은 열매 모양입니다. 나무 위에 이 밭전 모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열매가 있죠. 열매 모양을 보고 만들었는데요. 밭전자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열린 열매입니다. 열매과입니다. 글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은이죠. 열매가, 그 다음에 세금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매길 과가 되겠습니다. 세금을 매기다, 과세하다입니다. 글자의 밑에 부분 열매가 위에는 풀초입니다. 풀처럼 말린 열매 가자입니다. 풀처럼 말린 열매 가자입니다. 가자, 과입니다. 단어 가자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끝말입니다. 나무목에서 위에 있는 부분 가지 끝이죠. 이 가지의 끝인데요. 이 길게 씁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고 이 짧죠. 그러니까 짧은 글자는 끝이 아직 아니죠. 끝이 아직 아니다. 그래서 아직미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짧죠. 그러니까 짧은 글자는 끝이 아직 아니죠. 끝이 아직 아니다. 그래서 아직미 글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직미, 왼쪽에 입구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맛을 봅니다. 만미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맛을 봅니다. 만미입니다. 종미로 이름입니다. 미원이입니다. 맛의 어뜸 미원입니다. 미미 좋은 맛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글자의 오른쪽 아직미, 왼쪽에 여자녀입니다. 남자아이인 경우 위아래를 형제라고 그러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위아래를 자매라고 합니다. 여자 자매 중에 아직 나이가 어린 손아래 누이 매가 되겠습니다. 단어 자매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 나이가 아직 어린 매, 그래서 자매가 되겠습니다.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미 글자죠. 아직 안 된 나무에 붉은 사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붉을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붉을주,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붉은 사선을 긋고 나무를 베어냅니다. 베어낸 부분을 그루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그루트기 주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수주대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붉을주, 왼쪽에 옥옥입니다. 붉은 옥구슬이 되겠습니다. 구슬주입니다. 붉은 옥구슬은 고급 보석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나다, 훌륭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단어 주옥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붉을주입니다. 왼쪽에는 뼈알인데요. 죽음을 나타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붉은 피를 흘리는 남과 다른 뛰어난 전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글자 다를 수, 뛰어날 수가 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붉은 피를 흘리는 남과 다른 뛰어난 전사입니다. 다를 수, 뛰어날 수입니다. 단어 수훈이 되겠습니다. 뛰어난 공이 되겠습니다. 글자 안에 나무목이고요. 여기서 이 나무목은 모든 생명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밖의 부분은 에워쌀 위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렇게 에워싸져서 보이되고 닫혀 있는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곤란할 군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에워싸져서 보이되고 닫혀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곤란할 군이 되겠습니다. 곤란할 군, 단어 곤란이 되겠습니다. 글자 나무목 두 개가 있죠. 나무와 나무가 어울려서 숲을 이룹니다. 숲님입니다. 나무목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빽빽합니다. 나무 빽빽할 3이 되겠습니다. 나무 빽빽할 3이 되겠습니다. 단어 삼림입니다. 나무 뿌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고요. 위에 싹이죠. 땅 밑에 해가 오르는 곳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역, 동입니다. 단어 동해입니다. 오른쪽에 동역동,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동쪽에 있는 나무 크고 튼튼하죠. 크고 튼튼한 동쪽에 있는 나무를 기둥으로 삼습니다. 기둥동인데요. 또 용마루동이라고도 합니다. 용마루는 집의 뼈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병동입니다. 단어 동량이 있는데요. 용마루동 들보량입니다. 동량은 집의 중요 뼈대가 되는데요. 빗대어서 한 집안이나 한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동량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동역동입니다. 왼쪽에 얼음빙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까지 얼었습니다. 얼다 동이 되겠습니다. 단어 동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해가 떠오르는 동력동 왼쪽에 언덕 부위입니다. 언덕의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 사물이 펼쳐 늘어지죠. 늘어놓을 진이 되겠습니다. 단어 진열입니다. 밑에 단어 진정서입니다. 글자의 안에 나무목입니다. 밖에는 집엄입니다. 집 안에 나무로 만든 평상입니다. 평상상입니다. 단어 평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책상. 오른쪽에 나무목이 있고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서 쉬고 있죠. 쉴휴입니다. 단어 휴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바자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의 뿌리 위에 사람 부모님이죠. 두 사람으로부터 내가 오게 됐다. 오다래 이렇게 바자 해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단어 미래가 되겠습니다. 오다래입니다. 밑에 오다치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이 두 사람 부모님이 올 때에 건강에 좋은 보리를 가지고 왔다. 보리맥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맥주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오른쪽에 흰백입니다. 나무 중에서 흰 열매를 맺는 것은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백이 되겠습니다. 글자 윗부분 나무목입니다. 밑에 아들자입니다. 나무 중에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나무는 오얏나무입니다. 오얏은 자두입니다. 그래서 오얏리이고요. 성시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성시리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나무목입니다. 위에는 득플아입니다. 나무 중에서 가시로 덮여있는 나무는 밤나무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률이 되겠습니다. 밤나무면서 밤률로도 사용됩니다. 글자의 밑부분 나무목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오른손을 나타내는 또우, 이 또우는 손을 나타내는데요. 이 손 모양의 잎을 이 세 개 나타낸 나무입니다. 뽕나무 되겠습니다. 손 모양 세 개의 잎을 가진 나무는 뽕나무가 되겠습니다. 뽕나무 상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상전벽해가 되겠습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상전벽해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오른쪽에는 안일불인데요. 이 안일불은 사진에 보이는 잔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잔이 되겠습니다. 잔배입니다. 단어 건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에 안일불인데 잔 모양입니다. 밑에 그릇명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잔배입니다. 단어 고배, 쓴 잔이라고 그러죠. 고배를 마셨다, 쓴 잔을 마셨다. 게임에서 진 경우에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나무목, 오른쪽에 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무목은 모든 생명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내가 눈으로 보면 상대방도 나를 봅니다. 서로 보죠. 서로 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상호입니다. 글자 윗부분 서로상, 밑에 마음심입니다. 서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상상력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나무목입니다. 위에 손톱조인데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나무를 캐는 거죠. 캐다 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캐다채, 오른쪽에는 트럭삼인데요. 틀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이 틀로 만든 붓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를 캐어서 물감을 만듭니다. 붓으로 색을 칠합니다. 그걸 재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색할 채가 되겠습니다. 단어 재색입니다. 왼쪽에 나무목, 오른쪽의 이 부분은 가슴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름을 나무에 새겨서 가슴 앞에 다는 폐찰이 되겠습니다. 단어 명찰입니다. 옛날에 명찰은 이 나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을 나무에 새겨서 가슴 앞에 달았습니다.
명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이 명찰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목이 있죠. 글자의 이 부분은 나무를 덮은 뾰족한 가시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덮은 뾰족한 가시입니다. 가시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가시자죠. 뾰족한 가시입니다. 오른쪽에 칼도입니다. 가시같이 뾰족한 칼로 찌릅니다. 찌를 자입니다. 단어 자객이 되겠습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밥일 경우에 수자가 아니고 수라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가시자이고요. 위에는 대죽인데요. 이 대죽은 대나무로 만든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뾰족한 방법을 적은 책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방책이 되겠죠. 가시같이 뾰족한 방법을 적은 대나무 책입니다. 그래서 방법책인데요. 줄여서 방책이 되겠습니다. 방책책. 뾰족한 방법 깨가 되겠죠. 그래서 깨책이 되겠습니다. 단어 책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나무목이고요. 밑에는 사람인입니다. 밑에는 물수입니다. 나무 밑에서 사람이 나무를 베어서 받는 물입니다. 오칠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이 온나무입니다. 이 글자만 있어도 오칠이고요.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가면 배다칠이 되겠습니다. 나무 밑에서 사람이 칼로 베는 거죠. 그래서 받는 물입니다. 배다칠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이 색칠을 하는 거죠. 단어 칠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칠판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나무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사람인이고요. 위에 풀초입니다. 나무 위에서 사람이 따는 풀잎은 차입니다. 차, 다가 되겠습니다. 차를 나타내는 다입니다. 단어 다가입니다. 이 글자는 다로도 소리 나지만 차로도 소리 납니다. 그래서 홍차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가 아니고 차로 소리 납니다. 홍차일 때는 차입니다. 왼쪽에 나무목, 오른쪽 위에 양양의 변형된 형태죠. 그 다음에 길다형입니다. 나무 옆으로 양이 길게 가는 모양입니다. 모양, 양이 되겠습니다. 단어 모양입니다. 사진은 밭을 가는 쟁기입니다. 이 쟁기의 글자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이 나무목의 위에, 나무 위에 이중날을 달은 쟁기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쟁기레입니다. 밭을 가는 쟁기입니다. 왼쪽에 쟁기레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물정입니다. 우물정 모양으로 이 구역을 나누어 놓고 안에 쟁기질로 밭을 갑니다. 밭갈경이 되겠습니다. 단어 경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쟁기레입니다. 오른쪽에는 옛날 석입니다. 옛날부터 쟁기했던 일을 대주 주간의 책에 적어 놓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대로 만든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글자 문서적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쟁기질 했던 것을 이 대주간에 적은 문서가 되겠습니다. 문서적입니다. 단어 서적이 되겠습니다. 불불을 덮은 나무인데요.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연상하면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불불을 덮은 나무입니다. 번영하죠. 번영할 영이 되겠습니다. 단어 번영입니다. 자, 이 글자도 비닐하우스 연상하면서 외우겠습니다. 불불을 덮은 자 비닐하우스 안에서 힘력이죠. 힘을 씁니다. 힘쓸 로입니다. 단어 노동이 되겠습니다. 옛날 나무로 만든 집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주춧돌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위에 나무가 있고 밑에는 발소입니다. 그래서 나무, 사진에 보이는 기둥나무, 그 다음에 바닥나무가 있죠. 그 밑에 하중을 이게 지지하는 이 주춧돌이
발 모양과 같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발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의 모양이죠. 자, 모양초. 나라 이름으로는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초가 되겠습니다. 옛날 나무로 만든 집의 기둥과 바닥을 지지하는 발 모양의 주춧돌입니다. 모양 초가 되겠습니다. 나라 이름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초입니다. 자, 모양 초에 왼쪽에 돌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발 모양의 돌이죠. 발 모양의 돌은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초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초입니다. 글자를 보시면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를 네모나게 묶어놨습니다. 묶을 속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묶을 속입니다. 왼쪽에는 가다차기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나무를 묶어서 가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나무를 묶어 가지고 물에 띄워 가게 했습니다. 빠르게 가죠. 빠를 속입니다. 단어 속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묶을 속입니다. 위에 칼도, 밑에 돈패입니다. 칼과 돈으로 묶었습니다. 칼과 돈으로 묶었을 때 믿을만 하죠.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할 레가 되겠습니다. 칼과 돈으로 묶으면 또 의지할 만하죠. 그래서 의뢰할 레가 되겠습니다. 칼과 돈으로 묶으면 의지할 만하다. 의뢰할 레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묶을속, 오른쪽에 치다복입니다. 이 치다복은 손의 움직임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발을 정입니다. 손으로 묶어서 바르게 정리합니다. 정리할 정입니다. 단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무목이 있고 네모나게 묶고 있죠. 묶을 속입니다. 안에 불똥주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를 묶을 때 두 눈 반짝거리면서 묶습니다. 나누어 묶는 거죠. 분간하는 겁니다. 분간할 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분간할 간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옳은 말만 분간해서 임금에게 합니다. 간한다고 합니다. 간할 간이 되겠습니다. 옳은 말만 분간해서 임금에게 합니다. 간한다고 합니다. 간할 간이 되겠습니다. 단어 간신이 되겠습니다. 임금에게 옳은 말로 간하는 신하를 간신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 지부극간이 되겠습니다. 가질지 도끼부 끝까지 극 간할 간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가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옳은 말로 간합니다. 지부극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분간할 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실사입니다. 다른 것과 분간되게 실로 묶는데요. 그걸 익힙니다. 익힐 연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과 분간되게 실로 묶는데요. 그걸 익힙니다. 익힐 연이 되겠습니다. 단어 연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분간할 간입니다. 왼쪽에 불화입니다. 불로 다른 것과 분간되게 달굽니다. 달굴 연이 되겠습니다. 불로 다른 것과 분간되게 달굽니다. 달굴 연이 되겠습니다. 단어 연약이 되겠습니다. 약을 달구는 거죠.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분간할 간 왼쪽에 세금이 되겠습니다. 쇠를 다른 것과 분간되게 쇠를 불립니다.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쇠 불일 연이 되겠습니다. 단어 단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력 단련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련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나무목입니다. 나무 위에 열매인데요. 열매가 익어서 고개를 숙인 모양입니다. 나무 열매가 익어서 고개를 숙인 벼화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벼화입니다. 오른쪽에 불화입니다. 벼가 익어서 불로 구워 먹는 가을입니다. 가을 추입니다. 벼가 익어 불로 구워 먹는 가을입니다. 가을 추입니다. 단어 추석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벼화입니다. 밑에는 말하다 왈인데요. 입이 있고요. 안에 혀와 이의 움직임입니다. 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죠. 구운 벼를 입으로 씹으니까 향기가 납니다. 향이 되겠습니다. 구운 벼를 입으로 씹으니까 향기가 납니다. 향이 되겠습니다. 단어 향기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벼화입니다. 오른쪽에는 새추입니다. 이 벼를 먹는 새는 어린 새입니다. 어릴 치입니다. 단어는 유치가 되겠습니다. 벼를 먹는 이 새는 어린 참새입니다. 어릴 때만 조금 먹습니다. 참새가 이렇게 주로 먹는 것은 해로운 벌레들입니다. 해충들이죠. 이 중국 공산당 짱이었던 모택동이가 벼를 먹는 새, 어린 참새를 보고서요. 저 새 우리가 열심히 키운, 땀 흘려서 키운 벼를 먹고 있어. 이 나쁜 해로운 새야. 이렇게 해서 참새잡이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이 참새들을 거의 멸종에 가깝게 잡게 되는데요. 결과는 이 참새가 해충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대흉년이 옵니다. 중국에 대흉년이 와서 수백만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벼를 먹는 새는 어린 참새입니다. 어릴치. 어릴 때 조금 먹습니다. 벼를 먹는 새, 어린 참새, 어릴치입니다. 자, 글자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벼화고요. 마늘다, 그 다음에 중앙앙, 가운데앙이 되겠습니다. 벼가 많아지면 옮깁니다. 옮길이 중앙으로 옮기게 되는 벼는 모입니다. 싹이 자란 벼,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앙이 되겠습니다. 벼가 많아지면 옮깁니다. 옮길이 이 가운데로 옮기는데요. 가운데로 옮기는 벼는 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앙입니다. 단어 이앙법입니다. 글자의 왼쪽 벼화입니다. 오른쪽에는 칼도입니다. 벼를 자르는 칼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울리입니다. 단어 예리입니다. 여기 리는 날카롭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로 베어낸 벼는 이롭죠. 이로울 리가 되겠습니다. 단어 이익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벼화, 오른쪽에 말두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도구가 말두입니다.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벼를 수확해서 이 말에 양을 재고 옮기는 것이 수확의 과정이다. 가정가가 되겠습니다. 단어 가정입니다. 밑에 과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벼화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입구인데요. 입구는 입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입으로 해석하면 벼를 입으로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 좋을 화입니다. 입구를 사람으로 해석하면 화합할 화인데요. 벼를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먹으면 화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합할 화가 되겠습니다. 이 화합할 화, 화합을 줄여서 이 화로 한 글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입구를 사람으로 해석하면 화합할 화인데요. 벼를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먹으면 화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합할 화가 되겠습니다. 이 화합할 화, 화합을 줄여서 이 화로 한 글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글자의 밑부분 흙토입니다. 흙으로 쌓아놓은 단위에 서 있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정입니다. 글자의 이쪽 부분은 화죠. 화합할 화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정치가 정이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치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길정이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것은 정치가의 길입니다. 길정이 되겠습니다. 단어 과정입니다. 여행길, 여정입니다. 노정입니다. 길로자의 길정자입니다. 노정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벼화입니다. 오른쪽에는
반드시 필입니다. 벼는 반드시 숨겨야 되죠. 숨길 비입니다. 어디다 숨기느냐 하면은 이 산이 있죠. 이 글자 산 위에 있는 집입니다. 집면 산 위에 있는 집에 반드시 필, 반드시 빽빽하게 숨깁니다. 그래 빽빽할 밀이 되겠습니다. 벼는 반드시 숨기는데요. 산 위에 있는 집에 반드시 빽빽하게 숨깁니다. 빽빽할 밀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단어 비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벼화입니다. 위에 손톱조인데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밑에는 절구구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절구입니다. 벼를 손으로 절구에 넣어서 찢습니다. 벼입니다. 벼도입니다. 벼를 손으로 절구에 넣어서 찢습니다. 벼입니다. 벼도입니다. 단어 입도선매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벼화입니다. 밑에는 아들자입니다. 벼를 머리에 이고 오는 아들은 막내 아들입니다. 마지막 개입니다. 끝개입니다. 단어 개부입니다. 이 개부는 막내 삼촌을 나타냅니다. 단어 계절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밖에 벼화가 있죠. 삼지창 이 모양은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잡을 병이 되겠습니다. 벼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 잡을 병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삼지창 손이죠. 그리고 벼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벼를 1+1로 겸해서 잡고 있습니다. 겸할 겸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겸할 겸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이 말을 1+1 두 번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 하면 사람이 겸손해 보입니다. 겸손할 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겸할 겸 왼쪽에 여자녀입니다. 여자는 일을 겸해서 하는 것 싫어합니다. 싫어할 혐이 되겠습니다. 단어 혐오입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겸할 겸이죠. 1+1 밖의 부분은 집엄입니다. 집 안에 1+1 상품, 저렴한 상품을 사용합니다. 청렴하죠. 저렴할 렴, 청렴할 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벼화, 오른쪽도 벼화입니다. 옛날에는 벼와 벼 사이가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 것을 승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걸역이 되겠습니다. 승걸역입니다. 밖의 부분 언덕엄입니다. 언덕 밑에 벼와 벼를 농사 지으며 지냅니다. 지날역이 되겠습니다. 언덕 밑에 벼와 벼를 농사 지으며 지냅니다. 지날역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지날역입니다. 글자의 밑부분은 끝을 지입니다. 사람이 두 발로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언덕 밑에 벼와 벼 농사를 지으며 한 해를 지나가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날역입니다. 단어 역사입니다. 글자의 위쪽 부분 지날역입니다. 밑에는 해일입니다. 언덕 밑에 벼와 벼 농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가 뜨고 지는 변화를 적어놓은 달력이 되겠습니다. 언덕 밑에 벼와 벼 농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가 뜨고 지는 변화를 적어놓은 달력이 되겠습니다. 달력역입니다. 옛날에는 달력을 책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역, 책력역이 되겠습니다. 단어 양력입니다. 밑에 음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쪽에 벼화, 밖에 애워살 위입니다. 벼를 애워산 창고가 되겠습니다. 창고균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창고균, 위에는 풀초입니다. 창고 위에 피는 풀꽃은 버섯입니다. 버섯균, 세균균입니다. 단어 세균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벼화, 오른쪽에는 발알휘입니다.
별을 바라죠. 드물어서 그렇습니다. 드물희입니다. 단어 고희입니다. 고희는 70살을 나타냅니다. 옛날에 굉장히 드물었던 나이 70살, 70살을 나타냅니다. 위에 벼화죠. 이 벼의 윗부분 열매죠. 열매를 수확해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쌀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쌀미, 왼쪽에 가다차기입니다. 옛날에 쌀은 지금의 돈하고 같죠. 돈을 쫓아서 가게 합니다. 자, 미혹할 미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쌀은 지금의 돈하고 같죠. 돈을 쫓아서 가게 합니다. 자, 미혹할 미가 되겠습니다. 단어 미혹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쌀미입니다. 오른쪽에는 말두입니다. 쌀을 말로 양을 헤아리다, 헤아릴 요가 되겠습니다. 쌀을 말로 그 양을 헤아립니다. 헤아릴 료입니다. 단어 재료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쌀미입니다. 이 부분은 김기입니다. 쌀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는 쌀밥을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기운기입니다. 단어 기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에 흙토입니다. 밖에 집엄입니다. 흙으로 만든 집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이 농막입니다. 농막장입니다. 이 농막장 꾸며놨죠. 꾸밀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쌀미이고 오른쪽에는 농막장, 꾸밀장인데 여기서는 꾸미다의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쌀가루로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지금의 파운데이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로 꾸미다, 단장할 장이 되겠습니다. 단어 단장입니다. 단어 치장, 그 다음에 화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쌀미, 오른쪽에는 헤아릴 양입니다. 쌀을 헤아려 놓은 양식이 되겠습니다. 양식,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양식이라면 1년을 헤아려서 이 쌀의 양을 정해 놓은 거죠. 글자의 안쪽에 쌀미, 싸다포, 위에 풀초입니다. 쌀을 싸 놓은 모양의 풀꽃은 국화입니다. 국화국입니다. 쌀을 싸 놓은 모양의 풀꽃은 국화입니다. 단어 국화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쌀미, 위에 득펄아가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작물이 조입니다. 쌀 모양이죠. 쌀을 덮어놓은 같은 조입니다. 조 속이 되겠습니다. 쌀을 덮어놓은 같은 조입니다. 조 속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보시면은 벼화와 쌀미자가 섞여 있죠. 그래서 벼와 쌀이 섞여 있으니까 분별을 해야겠죠. 분별할 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밭전, 위에는 분별할 변이 되겠습니다. 밭을 분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 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번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번호, 번, 위에는 집면입니다. 집에서 번호를 붙인 밭에 무엇을 심을까 살핍니다. 살피다, 심입니다. 단어 심사입니다. 글자 오른쪽 번호번,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번호를 붙인 밭에 손으로 씨를 뿌립니다. 뿌릴 파입니다. 단어 파종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번호번, 오른쪽에는 날다비입니다. 새의 날개죠. 그래서 새의 날개 1번, 2번 바꿔가면서 날개짓 합니다. 바꾸다 번이고요. 또 날개를 뒤집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다 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번복입니다. 글자 윗부분 밭전입니다. 밑에는 육다러리입니다. 몸입니다. 우리 몸에서 반 모양의 위장이 되겠습니다. 밥통, 위장, 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밥통위 위장위죠. 왼쪽에 말섬언입니다. 밥통 위장의 힘으로 말합니다. 말하다 위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말하는 것과 관련된 내장기관이 이 밥통위 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장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밑에 부분 받전, 위에 부분은 칼도이고요. 그 다음에 안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입니다. 밭 위에서 칼을 이렇게 안고서 머무른다. 머무를 류가 되겠습니다. 단어 보류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밭전입니다. 위에 끔을현, 위에 풀초가 되겠습니다. 이 끔게 발효시킨 거죠. 풀을 끔게 발효시켜서 쌓아놨습니다. 밭 위에 풀을 끔게 발효시켜서 쌓아놨습니다. 쌓을 축입니다. 단어 저축이 되겠습니다. 위에 쌓아놓은 풀을 먹여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기를 축, 단어 가축이 되겠습니다. 위에 쌓아놓은 풀을 먹여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기를 축, 단어 가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밭전이죠. 밭에서 풀이 솟아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는 솟아나다, 시작되다, 그래서 말미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말미암을 유가 되겠습니다. 단어 유래입니다. 오른쪽에 말미암을 유, 왼쪽에 물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미암을 유는 솟아난다로 해석하겠습니다. 돌 사이에서 솟아나는 검은 물이 되겠습니다. 기름유, 단어 석유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말미암을 유, 윗부분은 대죽입니다. 대나무로 소리가 솟아나게 만드는 필입니다. 필이 적입니다. 단어 기적입니다. 정수리 신 글자인데요. 우리 머리의 꼭대기 부분, 이 정수리죠. 여기 정수리 부분, 정수리의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부분은 내 부분이죠. 이 정수리 신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내의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사 글자인데요. 밑에 심장심, 위에는 정수리 신인데요. 이 위의 부분은 뇌로 해석하겠습니다. 심장에 이 피가 이 뇌에 올라가서 생각을 하죠. 심장의 피가 뇌에 공급이 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사인데요. 이 정수리 신 부분이 밭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글자 모두 생각사 글자인데요. 지금은 이 글자가 거의 사용되죠. 이 생각사의 이 밭전 모양은 정수리 신의 변형입니다. 두뇌가 되겠습니다. 단어 사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밭전 모양이지만 이 정수리의 신이죠. 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실사죠. 여기서 실사는 실과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에 이 실과 같이 가는 모세혈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가늘새가 되겠습니다. 뇌에 실같이 가는 모세혈관입니다. 가늘새입니다. 단어 세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엄입니다. 밑에는 나무목의 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인데요, 좀 부드럽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 길렀던 나무인데요, 삼배옷, 모시옷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 종류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나무가 삼입니다. 삼마입니다. 삼배옷, 모시옷을 만드는 재료 삼마입니다. 이 삼마는 삶고 비비고 문지르는 과정을 거쳐서 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삼마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비비다, 문지르다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삼의 씨앗이나 잎에는 환각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마가 들어가면 어떤 환각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산마죠. 글자의 아래 부분 손수입니다. 이 산마는 여기서 비비고 문지르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비비고 문지르다, 문지를 마가 되겠습니다. 단어 안마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문질러서 편안하게 하는 것은 안마입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산마입니다. 여기서 비비고 문지르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밑에 돌석입니다. 돌로 비비다, 가는 거죠. 갈다, 마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산마인데요. 여기서는 환각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귀신귀입니다. 환각 상태에서 보는 귀신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마가 되겠습니다. 단어 마귀입니다. 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불화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불화입니다. 위에는 해일입니다. 불이 해처럼 빛납니다. 빛날 경입니다. 불이 해처럼 빛납니다. 빛날 경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불화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내려오는 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내천입니다. 내려오는 물과 불로 인한 재앙입니다. 재앙제입니다. 단어 화재입니다. 단어 재앙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불화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숲님입니다. 숲을 불로 태웁니다. 불사르죠. 불사를 분이 되겠습니다. 숲을 불로 태우다, 불사르다, 불사를 분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분서갱류가 되겠습니다. 불사를 분, 책서, 무들갱, 선비유가 되겠습니다. 진시황제가 유교 책을 불사르고 유교 선비들을 묻은 이야기에서 나온 분서갱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불화입니다. 위의 부분은 손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불을 놓았습니다. 불탔네요. 다 재가 되었습니다. 재회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불을 놓았습니다. 불탔네요. 다 재가 되었습니다. 재회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산산, 이 부분은 언덕엄이고요. 밑에 불하입니다. 산 언덕 아래에 불을 가지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석탄이 되겠습니다. 석탄탄입니다. 산 언덕 아래에 불을 가지고 있는 돌은 석탄입니다. 석탄탄입니다. 왼쪽에 불화입니다. 오른쪽에는 입을 크게 벌린 모양에서 만든 글자 하품흠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바람을 부는 거죠. 불을 뗍니다. 불뗄 치입니다. 단어 치사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불화입니다. 왼쪽에 벼화입니다. 벼가 익어서 불로 구워 먹는 계절 가을 추입니다. 단어 추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가을 추입니다. 밑에 마음심입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난 농부의 마음은 겨울이 온다. 겨울에 어떻게 지내지? 근심에 잠깁니다. 근심수입니다. 단어 수심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불화, 왼쪽에 개견변인데요. 개견변은 네발 짐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늑대 같은 거죠. 네발 달린 짐승들을 불로 이렇게 막아내면서 또는 잡아서 불로 구워 먹는 북방 유목민족 적이 되겠습니다. 네발 달린 짐승들을 불로 이렇게 막아내면서 또는 잡아서 불로 구워 먹는 북방 유목민족 적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에 쓰이는 불화입니다. 그래서 밑불화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에 부분 불화죠. 육다른인데요. 고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개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견은 개를 비롯해서 늑대, 돼지, 소 등 여러 짐승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개, 짐승 고기를 거슬리는 것, 굽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슬리다, 굽는 것은 이게 기생충을 죽이는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럴련이 되겠습니다. 단어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그럴련은 굽다의 의미로 다른 글자 어울릴 때 사용됩니다. 오른쪽에 그럴련이죠. 굽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불화입니다. 불이 두 개 들어갔죠. 개, 짐승, 고기가 불에 탑니다. 불에 탈 연이 되겠습니다. 단어 연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불화, 위에도 불화입니다. 불 위에 핀 불이죠. 불꽃염이 되겠습니다. 불 위에 핀 불꽃입니다. 불꽃염이 되겠습니다. 단어 염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불꽃염, 왼쪽에 물수입니다. 물을 강한 불로 끓이면 소독이 되죠. 맑아집니다. 맑을 담이 되겠습니다. 단어 담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불꽃염,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불꽃 같은 말이네요. 말씀담이 되겠습니다. 단어 담화입니다. 밑에 부분 밑 사람인입니다. 사람이죠. 이 부분은 머리두입니다. 위에 불똥주인데요. 불똥주 두 개,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 뒤로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빛광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 뒤로 빛이 납니다. 빛광입니다. 단어 후광이 있습니다. 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달월입니다. 오른쪽에 달월입니다. 왼쪽에 옛고입니다. 옛날부터 달을 사랑한 민족 동이족과 북적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호입니다. 오랑캐 호로도 나와 있습니다. 화족들이 동이족과 북적족을 낮추는 의미로 부르는 이름이 오랑캐입니다. 오른쪽에 달월입니다. 왼쪽에 물수입니다. 물에 옛날부터 달이 비추던 호수입니다. 호수호입니다. 물에 옛날부터 달이 비추던 호수입니다. 호수호입니다. 위에 부분 달월입니다. 위에 망할망이고 밑에는 정치가를 나타내는 정이 되겠습니다. 망해가는 세상에 정치가가 달, 여기서는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세상이 안 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름망 그리고 바라다망이 되겠습니다. 망해가는 세상을 정치가가 보름달을 보면서 안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음력 15일을 나타내는 보름망, 그 다음에 바라다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달월입니다. 왼쪽에 거스릴 역인데요. 사람이 물구나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오른쪽에 달월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음력 15일이죠. 음력 15일의 맞은편에 있는 음력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음력 1일을 나타내는 초하루 사기 되겠습니다. 달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저녁입니다. 저녁석입니다. 여기 부분은 저녁석이 되겠습니다. 위에 머리두죠. 머리두인데 크겠습니다. 그래서 큰 머리, 여기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큰 사람이 저녁에 삐쳐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닙니다. 밤야입니다. 머리가 큰 사람이 저녁에 삐쳐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닙니다. 밤야입니다. 단어 야경이 되겠습니다. 밤의 경치죠. 글자의 오른쪽 밤야입니다.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밤야, 밤은 검죠. 밤처럼 검은 물은 진액이 되겠습니다. 진액, 액입니다. 단어 진액입니다. 위에 저녁석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어두워질 때 누가 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묻습니다. 너 이름 뭐야? 이름을 묻죠. 이름명입니다. 단어 명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름명입니다. 왼쪽에 쇠금입니다. 이름을 쇠의 색입니다. 색일명이 되겠습니다. 단어 명심이 되겠습니다. 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고기육입니다. 여기
사람인 모양이 있죠. 여기 사람인 모양은 사람인이 아니고 고기의 지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인 모양인데 빠르게 쓰면 이 한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를의 모양과 같아졌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육다를이라고 합니다. 전역석도 육다를의 변형으로 사용됩니다. 육다를은 고기나 몸을 나타냅니다. 밑에 부분 육다를입니다. 여기서는 고기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에 고기가 있죠. 있을유입니다. 손에 고기가 있습니다. 있을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배다월입니다. 윗부분은 풀밭 저희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고기를 칼로 베는데 풀밭 앞에서 합니다. 앞전이 되겠습니다. 전역석인데요. 육다를의 변형입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두 개나 있죠. 많습니다. 많을다입니다. 고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많을다입니다. 오른쪽에 많을다입니다. 고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네요. 왼쪽에는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고기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죠. 사치입니다. 사치치입니다. 단어 사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육다를 몸입니다. 왼쪽도 육다를 몸입니다. 붙어있는 몸은 벗입니다. 벗붕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붕우유신이죠. 친구는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붕우유신입니다. 이 붕자는 벗붕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붙어있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밑에 붕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산이 되겠습니다. 산 밑에 붙어있는 흙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붕이 되겠습니다. 단어 붕괴가 되겠습니다. 산 밑에 붙어있는 흙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붕이 되겠습니다. 단어 붕괴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붕이죠.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오른쪽에는 새조입니다. 큰 새입니다. 그 장자에 나오는 거대한 새, 붕새입니다. 붕새, 풍이 되겠습니다.